이상한 비밀, 저자 얼 나이팅게일. 지금 이 책을 열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주식시장을 덮친 검은 목요일의 폭락에 이어 닷새 뒤인 비극의 화요일에는 주가가 43%나 떨어졌습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5,00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 900만 개의 예금 통장이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업이 무더기로 파산하면서 900만 명의 사람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1933년에는 새집 건너 한 집꼴로 가장이 실업자일 정도로 미국인에게는 저금도, 일자리도, 실업수당도 그리고 희망마저도 없는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이 한창 경제불황으로 허덕일 무렵 태어난 얼 나이팅게일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고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가족처럼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도 겨우 입에 풀칠밖에 못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 왜 우린 가난한가요? 라고 물으면 그저 한숨을 쉬실 뿐 속 시원하게 어떤 대답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른들로부터 해답을 얻지 못한 얼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혹은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 그가 35살이 되었을 때 얼은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글은 레코드로 제작되어 순식간에 10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갔고 그 결과 얼은 골든 레코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이상한 비밀을 깨달은 덕분에 미국 전역은 물론 서인도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자기개발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 발달했다고 알려진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한 비밀이 그들의 삶에 가장 크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통계치는 비록 1950년대 중반의 것이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얼 나이팅게일의 불후의 명작이라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의사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엘버트 슐바이츠 박사는 어느 날 런던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날 사람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슈바이처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불쑥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꿈꾸며 열심히 일해 일군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시대가 되자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처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과 땀을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얻게 된 것도 당연하게 주어질 것이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 많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엔 보통 25세 전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가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65세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은 가슴에 벅찬 꿈을 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들을 붙잡고 성공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누구라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의욕과 열정이 넘쳐 흐릅니다. 그들에게는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이 모두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흐르고 이들이 마침내 65세가 되었을 때의 상황은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100명의 젊은이 중에서 한 사람만 부자가 되어 있고
4명은 그나마 재정적으로 독립을 갖춘 상태이며 5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54명은 파산 상태에 놓이고 맙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죽거나 아니면 사회보장기관, 교회, 친인척, 자식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연명합니다. 100명 중에서 5명만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극단적인 통계치가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반짝반짝 눈을 빛내던 젊은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들의 꿈과 희망, 계획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성공하겠다는 열정을 불태우며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100명의 젊은이들이 시간이 흘러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중에서 단지 5%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공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가는 것이다.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이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 롤로 메이는 자신의 저서 남성다움의 회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용기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겁쟁이가 아니라 관습적 순응자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956년 현재 미국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1,300만 명이 파산 상태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 즉 먹고 사는 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해서 했기 때문이라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7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기를 배우고 25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밥벌이를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보통 그 나이가 되면 밥벌이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자유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65세가 될 때까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습관을 지닌 사람을 따라한다는 데 있습니다. 5%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95%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따라한다는 얘기죠.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남들 사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외부의 힘에 끌려다니는 셈이죠. 이들은 외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어이없더군요. 그 설문지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왜 일을 하십니까? 아침에 왜 일어나십니까? 그러자 20명 중에서 19명은 그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할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당신이 직접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아침에 일하러 가지 않나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이 일을 하러 가는 이유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성공의 정의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오로지 가치 있는 꿈을 계속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이들은 난 뭔가 해내겠어
라는 의지를 다지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알고 싶나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현모양처로 살고 싶어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성입니다. 스스로 절실히 원해서 길거리의 한 코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고 싶어 스스로 성장하고 팀과 함께 성공을 다져가는 영업사원입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이란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해 결심한 일을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실현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20명 중에 1명뿐입니다. 이것은 곧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경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경쟁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는 사실 경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라 각자 얼마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열쇠가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즉 미래를 약속해주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을 확실히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있다면,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니 그런 열쇠가 있더군요. 저는 그 열쇠를 찾았습니다. 혹시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별로 이뤄낸 것이 없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지 궁금하게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런 사람을 보고 행운아라고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인가 봐.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항구를 떠나려고 하는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척은 떠나기 전에 이미 항해 일정을 계획했고 항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또한 그곳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즉, 목표가 뚜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만 번에 9,999번은 가고자 했던 곳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다른 한 척은 목적지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도 없이 그냥 엔진에 시동을 걸고 무작정 떠나는 겁니다.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설사 항구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침몰하거나 외딴 해변으로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맨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세일즈맨은 능력이 있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만 안다면 가장 큰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 판매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커다란 보상을 해줍니다. 더욱이 세일즈맨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됩니다. 오늘날 훌륭한 세일즈맨이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세일즈에 성공할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강자가 승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지는 것을 막는데 온 신경을 집중한다. 초점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에게 맞추면 전체적으로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한 분야를 보호하다 보면 결국 전체 경제가 침체되고 맙니다. 그러나 덕분에 개개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실제로 오늘날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머리가 특별하게 좋거나 재능이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럭저럭 일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러한 섭성에 젖어 지금은 안정기라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더 높은 곳을 향해 커다란 상선 곡선을 그리며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지대를 뛰쳐나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갑자기 행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 불안함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두려움도 모두 과거로 남을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많은 현자와 스승, 철학자, 선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생각이 같았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의 삶이 펼쳐진다고 말했고, 영국의 명재상 디즈레일리는 기다릴 의지만 있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랜 명상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자 한다면 그 무엇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의 저명한 강연자이자 시인이기도 했던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역시 우리에게 심오한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머릿속의 생각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철저히 믿고 행동한다면 그 생각은 실제로 삶과 연결되면서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머릿속의 생각은 우리의 습관과 감정으로 연결되어 더욱 흥미로워지고 그러한 흥미로움이 바로 신념의 특징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말도 남겼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얻게 된다.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부자가 될 것이다. 갖추고자 한다면 학식을 얻게 될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뭔가를 원할 때는 정말로 간절해야 하고 절대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명언들을 좀 더 살펴봅시다. 성경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해내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노먼 빈센트 필 박사 역시 믿음의 힘을 강조합니다. 삶의 위대한 법칙 중에서 내가 젊은 시절에 깨우쳤더라면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으로 늦었지만 가장 위대한 깨우침이라고 생각한다. 그 위대한 깨우침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 결과를 얻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모든 성공 법칙의 밑바탕에는 이 단순한 사실이 깔려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믿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반역자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열매를 잃게 만든다. 또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탓한다. 그러나 나는 환경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는 사람이며, 만약 원하는 환경을 찾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견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혼란과 걱정, 두려움, 근심으로 가득 차고 그 결과도 생각대로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의 삶은 좌절과 두려움, 걱정, 근심의 연속입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될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밭을 가지고 있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의 밭은 매우 비옥하고 그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무엇을 심든 흙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권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흙과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심는 대로 돌려주기만 할 뿐 무엇을 심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에게 2개의 씨앗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옥수수 씨앗이고 다른 하나는 치명적인 독을 만드는 데 쓰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농부가 흙에 작은 구멍을 2개 파고 그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는 옥수수이고 하나는 독성 식물입니다. 농부는 구멍을 잘 덮고 물도 주고 흙을 가꿉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은 대로 돌려줍니다. 성경에 있는 말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흙은 무엇을 심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흙은 옥수수를 풍성하게 가꿔낸 것처럼 독약식물도 풍성하게 가꿔낼 것입니다. 이제 2개의 식물이 땅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하나는 옥수수이고 다른 하나는 독약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옥하고 놀랍고 신기하지만 그 작용은 흙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 가치, 목표, 혼란, 오해, 두려움, 걱정 등은 무엇을 심든 우리가 심는 대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직도 누구도 탐험하지 않은 유일한 대륙입니다.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만큼 풍족함을 지니고 있는 이 대륙은 우리가 심는 것은 무엇이든 돌려줍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동등하게 마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마음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공짜로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주고 산 것에만 가치를 부여합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 영혼, 육체, 희망, 꿈, 야망, 지능, 사랑처럼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은 모두 공짜입니다. 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가치가 낮고 어느 때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설사 실패를 하여 돈을 잃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재기는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이 다 타버렸다고 해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다시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들은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중한 마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나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지만 사람들은 보통 그 중요성을 잊고 삽니다. 당연히 우리 곁에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것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쓰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능력의 10%만을 사용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것이 평생을 살면서 내려야 할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세일즈맨이 되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더 나은 직원이 되고 싶습니까? 회사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성취하고 싶은 지위가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할 일은 오로지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돌보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만율력과 법칙과 같은 법칙입니다. 사람이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항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절대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의 다른 모든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은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당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이미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목표를 이뤄냈을 때 그 모습이 어떨지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오늘날을 두고 진정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위장병과 신경쇠약의 시대라는 의미죠. 의학의 발달로 건강과 장수의 새로운 정점에 서게 된 이 시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위대한 법칙을 깨닫는 대신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처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걱정과 불안감에 지쳐 스스로를 무덤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평생 진정제에 의존해야 할 겁니다. 당신의 현 위치는 당신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이 정확히 그곳에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당신은 미래에 당신 생각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일, 다음날, 그리고 다음 해에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사는 모습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애리조나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엄청나게 큰 흑 운반차가 시속 55km 속도로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에는 20톤쯤 되는 흙이 실려 있었는데 운전석에는 아주 작은 체구의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무척 긴장하고 있는 표정이었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우리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운반하는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넋을 놓고 앉아 자기 차가 제대로 굴러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잡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쓰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쳐주는 그 법칙은 마치 양날을 지닌 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조종해야만 합니다. 성공, 부, 행복,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꿈꾸었던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그 법칙을 잘못 사용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곳에 사용하느냐 나쁜 곳에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입니다. 왜 이상한지, 또한 왜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현자들에 의해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또한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것이고 또한 말 그대로